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주 생일 선물이지. 예쁜 인형이야. 인형이요? 지금 유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인형 선물이라뇨. 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하잖아. 유주도 분명. 창의도 없이 이런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유주는 이제 공부할 나이라고요. 인형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주가 예전에 인형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이제 7살이라고요. 노는 건 아기 때나 하는 거예요. 이젠 공부해야 해요. 유주야, 할머니가 선물 줄게. 이거 받아. 어머니, 제 아이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주지 마세요. 어머님은 보고만 계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이자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아팠던 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가족 사이의 벽,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어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남편을 찾아 부르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고 홀로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떠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웃들과의 인연,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건 또 다른 이별 같았거든요. 아들아, 난 여기서 살다 갈게.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 흔적이 너무 많아.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지요. 어머니,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이사 오신대? 아싸! 하며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사 당일 아들 가족이 모두 나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7살 유주와 5살 미주는 제 짐 중에서 장난감 같은 것들을 찾아내며 신기해하더군요. 아들은 제가 쉴 수 있게 근처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엄마,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주 놀아요. 유주의 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미주도 제 손을 잡고 흔들며 기뻐했지요. 그 순간만큼은 이사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이사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네 집에 들러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는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요. 할머니, 이 옷 예뻐요? 그래. 우리 유주, 공주님 봤구나. 할머니가 사준 옷이 제일 예뻐요. 손주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소소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매일 아침 오시는 것보단 저녁에 가끔 식사하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은 바쁜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아침 방문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무 자주 오니? 그게 민지도 집안일 하면서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고 바빠서요. 라는 말이 늘어갔어요. 저는 서서히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그 다음엔 주 2회, 나중에는 주말에만 잠깐씩 들르게 되었죠. 그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조금씩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손주들과의 시간만큼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끔 제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와,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제 가슴은 따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육아 방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게 됐거든요. 제 방식이라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올 때면 안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며 재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 제가 정해준 용돈만 주세요. 그리고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표면적으론 수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나 봅니다. 어머니, 유주가 올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 없어져요. 그냥 두세요. 어머니, 9시에 자야 해요. 이야기는 10분만 해주세요. 육아에 관한 규칙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키운 방식으로 아들은 잘 자랐는데 왜 제 경험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할머니, 저 울어도 안아주면 안 돼요? 응. 엄마가 그렇게 하래. 할머니도 어쩔 수 없네.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도 점점 제약이 많아졌어요.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함께 놀 시간조차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해야 해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친정집에 가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 외로움은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주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예쁜 인형을 사기로 했어요. 유주가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좋아했거든요. 정성껏 포장까지 해서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유주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유주가 설레는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주 생일 선물이지. 예쁜 인형이야. 인형이요? 지금 유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인형 선물이라뇨. 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하잖아. 유주도 분명.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유주는 이제 공부할 나이라고요. 인형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주가 예전에 인형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이제 7살이라고요. 노는 건 아기 때나 하는 거예요. 이젠 공부해야 해요. 유주의 눈에 실망감이 서렸습니다. 제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엄마의 날선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어요. 유주야, 할머니가 선물 줄게. 이거 받아. 어머니, 제 아이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주지 마세요. 어머님은 보고만 계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요. 부끄러움과 모욕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예쁜 인형은 이제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미안하구나. 다음엔 다른 선물을 사올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이사 온 것을 후회하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무기력해졌어요.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점점 먼지가 쌓여갔지만 청소할 의욕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은 예전 살던 동네 이웃이었던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자연이다. 자연이?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미안해. 지금 손주 데리러 가는 길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짧은 대화가 끝난 후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들 바쁜 삶이 있는데 나만 홀로 멈춰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나이 드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가도 흰머리가 많아져도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빈 방에 대고 남편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단지 내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대충 둘러대곤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외롭고 쓸쓸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의외의 방문이라 놀랐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최근에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됐어요. 바빴어. 신경 쓰지 마.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너무 어머님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특히 유주생일 때.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인형, 유주가 몰래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아이 방에 가보니 할머니가 주신 인형이 갖고 싶었는데 라고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유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 제가 다음 주부터 일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내 방식대로 가르쳐도 되겠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방식대로 해주세요. 제가 너무 완벽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머님의 경험을 존중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민지야.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례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다가온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서로 이해하면서. 저도 한 걸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세대라도 결국 우리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제 집으로 왔고 저는 간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유주가 뭘 그렸는지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유주가 보여준 그림 속에는 제가 유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인형 가지고 놀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사준 인형은 어디 있니?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사준 거라고 말해줬어요. 민지가 유주에게 인형을 준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요청에 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간식을 만들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하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이전과는 달리 민지도 저를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아들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요즘 훨씬 밝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주고 있을 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너무 규칙만 강요했나 봐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회관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함께 요가를 배우고 목요일에는 합창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자연 씨, 목소리가 참 고와요. 다음 공연 때는 솔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아이고, 그런 건 부끄러워서 못해요.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새로운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노인회관 발표회에서 솔로 무대도 서보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끝나고 받은 박수 소리는 정말 벅찼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민지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여성들만의 티타임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너무 경계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었잖아.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육아와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이해해, 걱정 마. 엄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민지의 다른 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야.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아들 가족이 모두 제 집에 와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예요.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할머니도 여기 있네. 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유주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림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1년 전에 이사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주와 미주가 할머니 덕분에 더 밝고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이사 결정이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노년의 삶이란 건 결국 새로운 도전과 적응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외로움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오후에는 그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을 채웁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물론 여전히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세대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65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제 안의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